안녕하세요, 주일입니다. 오늘은 군포시 미디어 센터 장비실에 왔습니다. 캠코더들이 있고 더 많은 삼각대와 여러가지 액세서리들이 있습니다. 케이블도 있고 충전기와 무전기가 있고요, 조명이 있네요. LED 조명, 그리고 마이크가 쭉 있고 카메라, 짐벌도 있고요. 네,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부터 여러 회에 걸쳐서 여기 있는 장비들 사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제작을 하다 보면 많은 장비가 필요하실 텐데 미디어 센터에 오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장비를 사용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장비가 있다면 여기서 대여 신청을 하셔서 사용하면 되는데, 처음 쓰는 분도 계시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다른 장비는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여기에 있는 장비들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장 촬영에서 많이 쓸 캠코더와 삼각대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스마트폰도 충분히 좋은 카메라입니다. 뭔가를 만들고 싶으시면 스마트폰에 카메라 모드로 들어가서 캠코더 혹은 카메라, 사진을 찍는 식으로 이렇게 촬영하면 되고요. 그냥 원하는 게 있으면 녹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다 찍었다 그러면 정지,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찍기에는 좋지만 내가 원하는 거를 일일이 조절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영상을 찍기에 좋지만 긴 영상이라든가 좀 더 공들인 영상을 찍기에는 스마트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한 캠코더나 DSLR 혹은 미러리스 같은 카메라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사용 목적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군포시 미디어 센터에 있는 캠코더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을 때 스마트폰에서는 어떻게 하죠? 캠코더 모드로 들어가서 촬영을 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중간에 한번 터치를 해서 초점과 노출 정도를 맞춰주죠.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녹화, 그리고 정지만 누르면 됩니다. 그런데 캠코더에는 아주 많은 기능이 있거든요. 네, 이게 바로 군포시 미디어 센터에 있는 소니 Z90이라는 캠코더입니다. 되게 작죠? 스마트폰보다야 크지만 방송국 장비들 이만한 거에 비하면 아주 작은 크기지만 성능은 아주 강력합니다. 일반적인 영상, 다큐멘터리나 극영화나 어떤 종류의 영상을 찍을 때도 얘는 안정적으로 찍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캠코더 사용법을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캠코더는 전자제품이니까 전기를 공급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캠코더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전기를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어댑터입니다. 이 어댑터를 220 콘센트에 꽂아서 전기를 공급하면 시간 제약 없이 아주 오랫동안 긴 시간도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걸 들고 다니고 외부에서 촬영하려면 유선 케이블만으로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배터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배터리를 사용하면 외부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전원 공급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배터리 크기에 따라서 용량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야외 촬영을 나가든가 긴 시간 동안 전원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런 배터리를 여러 개 챙기셔야 됩니다. 이 배터리를 캠코더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캠코더 뒤쪽에 배터리를 꽂을 수 있는 홈이 있습니다. 이 홈에 배터리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려서 끼우면 됩니다. 소리가 잘 들렸죠? 이런 식으로 배터리를 캠코더에 딱 체결하고 빠지지 않는지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 배터리의 전원이 끝났다. 그러면 다른 배터리로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때는 여기에 있는 제거 버튼을 누르고 배터리를 뽑으면 됩니다. 그냥 배터리를 힘으로 뽑으려고 하면 캠코더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꼭 아래쪽에 있는 이 레버를 꼭 당긴 후에 배터리를 뽑아주세요.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액정을 펼치면 전원이 켜집니다. 이제부터 촬영을 할 수가 있죠. 네, 잘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화면, 액정 화면을 덮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집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서 액정 뚜껑을 닫지 않더라도 전원을 끌 수 있습니다. 이 렌즈 앞쪽에 보면 렌즈 캡이라고 있습니다. 이 뚜껑은 렌즈를 보호해주는 목적이라서 평소에 보관할 때라든가 이동할 때는 늘 장착해 주세요. 그리고 촬영할 때만 빼주는 게 안전합니다. 뚜껑을 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 손가락으로 여기 뚜껑을 잡고 빼면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뚜껑은 잃어버리기 좋으니까 잘 보관하시고요. 렌즈 보이시죠? 이 렌즈가 아주 중요한 거니까 여기를 손으로 만진다든가 어떤 물체가 여기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후드는 렌즈를 보호해주는 받침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후드까지 닿지 않게 촬영할 때 조심해 주세요. 네, 이제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촬영을 할 때는 먼저 손을 이 손잡이 부분에 넣어 주세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내 손 크기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손잡이 줄 길이를 조절해서 내 손을 넣었을 때 이 끈을 조여서 움직임이 없을 정도로 조여주시는 게 안전하게 실수 없이 떨어뜨리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고요. 이렇게만 잡으면 수평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촬영할 때는 가급적이면 두 손으로 받쳐주시고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잡고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내가 서 있을 때 땅 밑에 낮은 곳을 촬영할 때는 여기를 잡으면 됩니다. 위쪽에 이 손잡이, 이 핸들을 잡고 움직이시면 안정적인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네, 캠코더 옆모습이고요. 다양한 버튼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 마이크를 고정할 수 있고요. 여기 마이크를 2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말고도 이쪽에도 조그만 이어폰 잭을 닮은 마이크를 꽂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레버와 줌 버튼, 액정,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액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녹화 정지 버튼과 메뉴 조정 버튼, 여기도 녹화 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마이크나 조명을 달 수 있는 플레이트, 하슈가 있고요. 촬영을 하려면 전원을 켜야 되겠죠. 앞에 액정을 펼쳐서 전원을 켰습니다. 네, 작동이 잘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손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녹화 정지는 여기 엄지손가락 있는 부분에 빨간 점, 그리고 위쪽에 있는 손잡이 쪽에 빨간 점을 누르면 녹화 정지를 시작합니다. 이 캠코더에 메모리 카드를 꽂아야 됩니다. 이 메모리 카드, 이게 없으면 영상을 기록할 수가 없겠죠. 여기 뚜껑을 열고 메모리 카드를 2개 꽂을 수 있습니다. SD 카드 중에서 고속 메모리 카드를 꽂으면 되고요. 여기 메모리 카드를 방향을 잘 맞춰서 꽂아주면 됩니다. 다시 뺄 때도 여기 뚜껑을 열고 한번 누르면 튀어나옵니다. 그때 잡고 뺄 수도 있고 다른 메모리 카드로 교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2개를 꽂으면 더 오랜 시간 동안 촬영을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메모리 카드를 넣었고요. 녹화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액정 위쪽에 빨간색으로 녹화 중이라고 REC라고 보입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정지돼서 더 이상 녹화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실 때 녹화 정지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빨간색 REC가 켜 있어야만 녹화가 되는 거고요. STBY, 스탠바이 상태면 대기 중이란 거니까 나는 녹화 눌렀는데 스탠바이라고 써 있으면 하나도 기록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찍는 중요한 영상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꼭 녹화를 누른 후에 REC가 보이고 옆에 숫자, 타임코드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줌 버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줌 버튼은 멀리 있는 걸 당기는 망원 렌즈와 작은 공간에서도 넓게 찍을 수 있는 광각 렌즈로 전환하는 버튼을 말합니다. 보통 여기에 있는 T자, 여기에 있는 T자를 누르면 텔레, 멀리 있는 걸 당겨 찍겠다는 소리고요. 와이드, W를 누르면 최대한 뒤로 가서 넓게 찍겠다는 소리입니다. 멀리 찍기, 넓게 찍기. 줌 렌즈를 당겨보면 이런 식으로 멀리 있는 걸 당겨 찍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가깝게 다가갔죠. 다시 와이드, 광각 렌즈를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멀어집니다. 전체가 나올 수 있게 멀어졌죠. 그래서 줌 렌즈는 이렇게 텔레, 와이드, 텔레, 와이드를 누르시면 되고요. 같은 기능의 줌 버튼이 이쪽 위쪽 손잡이에도 달려 있습니다. T를 눌러서 망원으로 당기고 W를 눌러서 다시 맨 뒤로 멀어집니다.
줌을 당길 때 빠른 속도로 다가가거나 빠른 속도로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요. 느리게 천천히 당기고 밀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2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첫 번째는 느리게, 그리고 누른 만큼 빠르게 반응하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느리게 줌 아웃을 합니다. 아주 천천히 줌이 빠지고 있죠. 반대로 당기는 것도 천천히 당겨집니다. 여기에 있는 레버를 첫 번째 단계로 놓으면 누르는 대로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당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여기에 있는 줌 속도 조절 버튼으로 원하는 속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링으로 줌을 조절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엔 초점 조절 버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점 버튼은 어떤 상, 이미지가 뚜렷하게 보이느냐, 흐릿하게 보이느냐를 결정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영상을 집중할 수도 있고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초점은 영상 혹은 이미지가 선명하게 보이느냐, 흐릿하게 보이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초점을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내가 원하는 피사체에 초점이 맞을 수 있게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포커스라고 있죠. 그리고 AF, MF가 있습니다. 이게 초점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먼저 이게 줌으로 되어 있으면 이 앞에 줌 링을 돌리면 줌이 바뀝니다. 반면에 이거를 포커스로 바꿔놓으면 이 링을 돌리면 초점을 수동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또 초점을 이렇게 수동으로 바꿀 수 있다고는 했지만 사실 여기에 있는 AF, MF 버튼을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수동 조절이 될 수도 있고 자동 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드실 때 내가 초보자다 혹은 일단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영상을 놓치지 않고 잡는 게 중요하다 하는 분들은 AF 기능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AF를 누르면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게 AF 상태입니다. 모니터를 봐주세요. 한 번 더 누르면 손바닥으로 바뀌었죠. 이게 포커스 링을 움직여서 조절할 수 있다는 수동 모드입니다. 제가 이 링을 움직이면 초점이 뒤에 있는 이미지가 흐릿해졌다가 선명해졌다가 바뀌죠. 이런 식으로 모든 영상을 수동으로 맞추기 힘드니까 AF, 오토포커스 모드로 자동으로 놓으면 영상이 자동으로 초점이 맞춰지고요. 내가 원하는 피사체가 있으면 인식해서 알아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줍니다. 아주 편하겠죠. 하지만 늘 오토포커스로 놓고 찍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내가 이쪽에 이 물체를 찍고 있는데 그 앞에 뭔가가 지나갈 때 초점이 거기에 맞으면 내가 찍고 싶었던 저거를 놓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찍는 영상의 성격에 따라서 오토포커스를 쓸 수도 있고 수동 조절, 매뉴얼 포커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의도에 따라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줌 링을 돌리면 초점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정되어 있는 장면을 찍을 때는 한 번씩 조절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선명하게 보이게 할 수가 있는데 움직이는 장면을 찍을 때는 이걸로 수동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움직이는 장면 찍을 때는 오토포커스로 찍으시고요. 고정해 놓고 찍을 때 내가 뭐 배경을 날리고 뿌옇게 날리고 뽀사시하게 찍고 싶다 그럴 때는 매뉴얼 포커스를 눌러서 수동으로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동으로 초점을 잡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엔 노출입니다. 노출은 내가 원하는 피사체나 인물이 잘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밝게 보이느냐 어둡게 보이느냐를 결정하는 빛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 캠코더에는 노출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노출 조절은 아래에 있는 이 버튼들로 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아이리스가 있고요. 두 번째 ISO 게인이 있고요. 세 번째 셔터 스피드가 있습니다. 셋 다 역할이 다른데요. 첫 번째 조리개 아이리스를 만져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A, F2.8, A 15dB이라고 써있죠. 첫 번째 이 F2.8이라는 게 조리개 값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노출을 바꿀 때는 이 조리개 값을 바꾸셔야 합니다. 조리개 값을 바꾸려면 지금은 자동으로 되어 있죠. A라고 써 있으니까 자동입니다. 여기서 아이리스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하얀색 상자로 선택됐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작은 다이얼을 돌리면 내가 원하는 값으로 노출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어둡게 바꾸고 있습니다. 다시 밝게 바꾸고 싶으면 돌려서 숫자를 낮게 만들면 됩니다. 가장 낮게는 지금 2.8까지로 낮아졌고요. 가장 숫자를 높이면 어둡게 되는데 그때 F11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찍는 공간이나 빛의 성질에 따라서 밝게 찍고 싶으면 숫자를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요.
어둡게 찍고 싶으시면 숫자를 높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ISO와 게인입니다. ISO와 게인은 감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이 ISO는 만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는 누군가가 만져놔서 그런데 보통 이거를 0으로 놓고 찍으세요. 자동으로 놔도 되지만 어둡다 싶으면 얘가 자동으로 켜지거든요. 그러니까 감도는 수동으로 놓고 0으로 만져놓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둡다 싶으면 조리개를 올리셔야 되겠죠. 조리개를, 네, 이게 최대인가요? 네, 꽤 어둡네요, 여기는. 그래서 ISO는 고정으로 놓고 찍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ISO가 감도라고 그랬잖아요. 감도는 영상 전체의 질감, 깨끗한 선명도를 나타내는데요. ISO를 너무 높이면 밝게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글거립니다. 그래서 밝은 데서 찍을 때뿐만이 아니라 어두운 데서 찍을 때도 불을 켤 수 없고 노출이 너무 부족할 때를 빼고는 ISO, 게인은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영상의 느낌, 부드럽게 흐르느냐, 딱딱하게, 선명하게, 차갑게 끊어지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보시는 방송과 영화는 이 셔터 스피드를 좀 다르게 설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4프레임의 필름 느낌을 내는 영화처럼 찍고 싶으시면은 카메라 설정에서 동영상 프레임 수를 24프레임으로 놓고 셔터 스피드는 50으로 놓고 찍으시면 됩니다. 방송처럼 일반적인 우리가 TV로 보는 방송 느낌으로 찍고 싶으시면 동영상 설정에서 프레임 수를 30프레임으로 놓고 여기서 셔터 스피드를 60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민감하지 않은 분들은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하겠지만 영화 느낌이냐 방송 느낌이냐를 결정해 줄 때 이 셔터 스피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말고 여러분들이 찍는 영상의 성격에 따라서도 셔터 스피드를 다르게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선명하게 동작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는 장면에서는 셔터 스피드를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동작들이 딱딱 구분됩니다. 지금 제 손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반면에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흐르는 하지만 몽환적이고 뽀사시한 영상을 찍고 싶다 그러면 셔터 스피드를 낮춰주셔도 좋은데 너무 낮으면 잔상이 심해서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셔터 스피드는 가급적이면 50 밑으로 내리지 마시고요. 일반적인 영화 느낌이다 50으로 놓으시고 방송 느낌이다 60으로 놓으시고 동작이 심하다 그러면 100, 120 그 이상 뭐 한참 올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너무 어두워질 수 있으니까 빛이 많은 곳에서는 셔터 스피드를 올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노출을 바꿀 수 있는 게 세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 조리개, 두 번째 감도 ISO, 세 번째 셔터 스피드. 이 세 가지를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영상의 밝기를 결정하면 됩니다. 한번 촬영을 해볼까요? 지금 여기가 너무 밝다고 생각하면 조리개를 먼저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둡게 바꿀 수 있고요. 너무 어두우면 밝게 할 수도 있겠죠. 조리개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개인 ISO로 감도를 바꿀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ISO는 그냥 0으로 두시는 게 좋고요. 정말 조명이 없는 깜깜한 밤이다 그러면 강제로 감도를 높여서 어두운 곳에서도 밝게 찍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ISO는 만지지 않는 게 좋고요. 0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셔터 스피드로 내가 원하는 느낌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작이 딱딱 선명하게 구분되느냐 물 흐르듯이 찍느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다 모르겠다 그냥 나는 초보고 잘 찍기만 하면 되겠다 하는 분들은 셋 다 오토 모드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 AAA로 돼 있으면 자동으로 노출을 맞추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줌, 초점, 노출을 조절해 봤습니다. 영상을 찍을 때 이 세 가지만 잘 조절해도 충분히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녹음입니다. 이 캠코더에는 여기 위쪽에 내장 마이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내장 마이크로 소리를 깨끗하게 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이렇게 캠코더를 들고 앞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 대사나 인터뷰 소리를 따고 싶은데 녹음을 하면은 내장 마이크는 주변에 있는 소리까지도 다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소리만 집중해서 녹음하고 싶을 때는 별도의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사진 찍을 때 쓰는 DSLR과 미러리스 카메라와는 다르게 캠코더에는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여러 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마이크가 있습니다. 생긴 건 거의 비슷한데요. 한쪽 마이크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휴대폰이나 카메라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3.5파이라는 잭이 달려있는 마이크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노래방 같은데 어디 공연 무대에서 진행자들이 자꾸 말할 때 쓰는 이 마이크입니다. 뒤에가 이렇게 핀이 달려있고 굵직한 손가락만큼 굵은
연결 단자가 달려있는 마이크죠. 이 두 마이크를 캠코더에서는 모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의 뭐 성능 차이는 나중에 녹음 장비 설명할 때 다시 알려드리고요. 이 캠코더에 마이크를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위쪽에 마이크를 달 수 있는 이 거치대가 있는데요. 이걸 클립을 열어서 이걸 벌려줍니다. 그리고 사용할 마이크를 꽂아주고요. 다시 꽉 조여줍니다. 그리고 이 3.5파이 이어폰 단자를 옆에 있는 마이크 포트, 마이크 단자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캠코더의 녹음은 이 마이크가 대신해 줍니다. 내장 마이크가 아닌 이 마이크로 소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런 식의 XLR 단자, 팬텀 파워를 쓰는 이런 식의 케이블을 갖고 있는 마이크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마이크를 여기 거치대에 잘 고정해 주시고요. 한쪽, 이쪽 끝을 이 캠코더의 아래쪽, 손잡이 한쪽에 달려있는 이 두 개 뚜껑 중에 한 개를 열어서 여기에 홈을 맞춰서 끼웁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가 장착됐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캠코더는 이 마이크로 들어오는 소리를 녹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캠코더에는 두 가지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첫 번째, 이 팬텀 파워를 쓰는 XLR 단자 마이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어폰 잭이라고 부르는 이 3.5파이를 갖고 있는 마이크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를 연결했는데 소리가 녹음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쪽에 있는 이 오디오 패널 쪽을 보면 어떤 마이크를 꽂느냐, 그리고 내가 여기에 전원을 공급해 줄 거냐 아닐 거냐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셔야 될 게 이 레벨,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녹음을 깨끗하게 하고 싶고 큰 소리로 녹음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이 볼륨을 10 정도로 시끄럽게 녹음을 하면 만약에 마이크 앞에서 아주 큰 소리가 들릴 경우 그 큰 소리들은 녹음이 안 되고 잡음으로만 기록됩니다. 반대로 너무 볼륨을 낮게 조절해서 녹음을 하시면 음량이 작게 녹음되겠죠. 그러면 편집 때 볼륨을 키울 수 있지만 키울 때 잡음도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녹음을 하실 때는 이어폰을 먼저 귀에 꽂고 적당한 음량, 누군가 말을 해보라고 했을 때 적당하게 들리는 값을 돌려주고 그 값을 기준으로 녹음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녹음이 적당하냐 안 하느냐의 기준은 여러분들의 귀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레벨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 액정 보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뭔가 막대기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 막대기가 너무 끝까지 가서 이렇게 움직이면 시끄럽게 녹음되고 있는 거고요. 아래쪽에서만 움직이면 너무 작게 녹음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어폰으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만 보고도 소리가 크게 들어오고 있구나, 소리가 작게 들어오고 있구나를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보다는 이 레벨 미터를 보고 결정해 주세요. 네, 그리고 내가 촬영을 하면서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 안 들어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실수로 촬영은 다 됐는데 그림만 당기고 소리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 이어폰을 캠코더 이쪽 안쪽에 있는 이 홈을 열고 여기에 꽂아주고 촬영 중에도 계속 소리를 들으면서 촬영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가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우리말로 색 온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내가 찍고 있는 이곳의 빛의 성질에 따라서 색이 따뜻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고 중립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결정하는 게 색 온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촬영할 때 보통은 자동으로 색 온도를 설정하긴 하지만 내가 있는 곳이 내가 눈으로 볼 때는 하얀데 왜 캠코더에는 파랗게 나오지? 왜 캠코더에는 누렇게 나오지? 라고 생각된다면 화이트 밸런스를 그 자리에 맞게 다시 맞춰주시면 내가 보는 것과 비슷한 색 온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기능이 바로 화이트 밸런스인데요. 화이트 밸런스란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화이트 밸런스는 내가 지금 이곳의 색깔을 임의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준점, 뭐 흰 종이라든가 하얀색 기준점이 되는 걸 앞에 놓고 꾹 눌러서 그거를 기준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많은 정보가 여기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에 정보가 많은데 촬영할 때는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화면에 나오는 정보를 조절할 수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이 정보를 띄워놓고 촬영하는 걸 추천합니다.
괜히 이렇게 안 했다가는 지금 내가 맞는 설정으로 찍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띄워놓고 찍으면 녹화 전기는 알 수 있지만 지금 내가 어떤 설정으로 찍고 있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다음 장면과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정보들을 다 띄워놔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있는 SNQ는 고속 촬영 같은 슬로우 비디오를 찍거나 아니면 타임랩스 같이 빨리 감는 영상들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찍은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썸네일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 썸네일 버튼을 누르면 지금까지 내가 찍었던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영상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이 캠코더로 찍은 영상을 3개가 들어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메뉴 버튼을 조작해서 화면에 내가 보고 싶은 클립을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녹아됐던 파일이 재생이 됩니다. 다시 옆으로 가서요. 네, 재생이 잘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돋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돋보기 버튼은 초점을 맞출 때 작은 화면으로만 초점을 확인하면 선명하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강제로 확대를 하는 겁니다. 네, 저 시계가 초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려면 이쪽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한 번 더 눌러서 더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안 맞았다면 이 포커스 링을 돌려서 선명하게 맞춘 이후에 다시 돋보기 버튼을 눌러주면 맞는 상태로 촬영을 할 수 있겠죠. 이쪽에는 조리개 자동으로 노출을 맞춰주는 버튼이 있습니다. 아이리스 푸시 오토 버튼. 이 버튼을 꾹 누르면 지금 이 장소에 맞는 노출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찍은 영상을 TV나 모니터로 연결해서 확인하고 싶을 때는 캠코더 뒤쪽에 있는 커버를 열고 HDMI 케이블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쪽에 HDMI라고 써 있죠. 이 HDMI 케이블 커버를 열어주고 여기에 케이블을 연결하면 TV로 영상을 볼 수도 있고 동시에 보면서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다 보면 야외에 나갔을 때 너무 밝아서 화면을 어둡게 만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나 감도로 조절할 수도 있지만 그걸 만들면 심도나 느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단지 빛의 양만 조절하기 위해서 빛의 양만 줄이기 위한 필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ND 필터라고 부르는데요. 그 ND 필터를 조절하면 노출, 조리개 값, 감도, 셔터 스피드를 만지지 않고도 빛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쪽을 보면 ND 필터라고 있거든요. 이 ND 필터를 1단계로 놓으면 조금 어두워졌죠. 2단계로 놓고 3단계로 놓고 이거를 바꾸는 거에 따라서 화면 밝기가 달라지는데 여기 처음에 설정했던 조리개, 감도, 셔터 스피드 값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외 촬영을 할 때 빛이 너무 밝다 싶을 때는 조리개를 조절할 수도 있지만 이쪽에 있는 ND 필터를 조절해 주세요. 가끔씩 실수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ND 필터를 끝까지 올려놓고 실내에서 너무 어둡게 찍혔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는 혹시 내가 이 ND 필터를 올려놓지 않았나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평상시에는 없음, 끔으로 오프 상태로 놓으시고요. 너무 밝다 싶을 때만 1단계, 2단계, 3단계 올려서 빛의 양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노출, 조리개, 감도는 웬만하면 만지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